영국 지금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은행 금을 어떻게 팔아먹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금을 빨리 본국으로 송환해야 된다. 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요. 자, 최신 금 소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에서 이제는 금을 돌려받겠다 하면서 인도 중앙은행이 여기 지금 보시면 현재 국내 금 보유액의 65%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4년 전보다 2배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금을 상당 부분 이 본국으로 다시 이렇게 돌려받으면서 65% 이상을 이제는 본국에서, 그러니까 자국이죠. 자국에서 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그러니까 런던 영란은행이죠. 영란은행에서 금을 원래는 보관했었어요. 보관을 했다가 이제 돌려받거든요. 그래서 돌려받아서 이제 자기 금고에다 넣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 지금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이 뭐 영란은행, 영국의 영란은행에 104톤의 금을 전부 걷다가 넣어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인도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걸 배우고 왜 가져와야 되는지, 금을 자국에서 보유를 왜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13년 동안 왜 금을 한국은행은 사지 않았을까?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데 또 그거를 영란은행에 맡긴다는 말이 또 있어서 그에 대한 내용도 한번 해드리면서 이 인도가 지금 왜 이렇게 금을 자국으로 계속 가져오고, 그러니까 타국에서 보관했던 금을 자국으로 왜 가져오고 그 다음에 금을 더 매입을 많이 하는지 그 얘기도 한번 쭉 해드리면서 전체적인 금 시황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인도의 중앙은행은 비축금을 인도로 다시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하면서 회계년도 6개월 동안 약 64톤의 금을 들여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의 금 보유고가 국내에 저장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도 금고에 계속 금을 담고 있다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는 각국의 이 금융 전쟁을 통해 압력을 가하고 복수하려는 시대에 의미 있는 움직임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결국에는 다극화 시대가 열린다. 지금 뭐 인도가 트럼프한테도 계기잖아요. 트럼프한테도 계기면서 브릭스로 가겠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가 있으면 이거를 다 대비를 하고 있다. 제재를 받을까봐 이제 인도가 영국에서도 금을 계속 자국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극화 시대 때 주권 국가의 이런 여러 가지 주권 행위를 하겠다. 이제는 뭐 미국의 말만 듣고 그렇게 미국 밑에서 그렇게 일을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025년 11월 현재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금 보유 전략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극화 시대에 맞춰서 기축통화 패권의 과도기가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렇게 변화하고 있고요. 특히 인도 중앙은행 여기에서 지금 대규모의 금을 본국으로 송환하고 있고요. 한국은행의 지금 영란은행의 금 보관 현황, 그 다음에 그리고 영국의 국채 시장 불안정성 이런 주요 이슈가 부상하고 있는데 인도는 25년 4월부터 9월까지 64톤의 금을 본국으로 송환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이제는 국내 보관 비율을 6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거는 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이 외환 동결 제재죠. 이거를 촉발로 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 만큼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도는 이렇게 발빠르게 본국으로 금을 송환하고 있고요. 한국은행도 지금 104.4톤의 금을 전량 지금 영란은행에 보관 중인데요. 이거를 지금 23년에 33년 만에 처음으로 실사를 진행해서 보관 상태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따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영국은 지금 보면은요. 영국 자체가 지금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고 금융위기를 겪게 생겼어요. 그리고 파산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요즘 보면은요. 영국의 은시장이랑 그다음에 금시장이 있어요. 이게 실물이 비었다는 얘기 제가 자주 이렇게 정보 포와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렸잖아요. 이런 거 봤을 때 지금 영국 자체적으로도 얘네들도 진짜 이 금과 은을 제대로 보관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다른 데다 바꿔 먹었는지 그것도 솔직히 못 믿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빨리 금과 은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은행은 왜 전부 다, 그러니까 일부 맡기는 것도 아니고 왜 전부 다 지금 영란은행에 맡겼는지 그게 좀 걱정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금은요, 여러분들 비트코인이랑 다르게 실체가 있습니다. 실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오르는 자산이고요.
비트코인은 떨어지거나 올라도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을 못 믿겠고요. 그다음에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가격에서 금이 4,000달러라고 하면은 4,000달러에서 여러분들 2,000달러로 떨어지면은 금을 사실 수 있으세요? 저는 진짜 기회다 생각하고 살 수 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지금 86,000달러라고 하면요. 86,000달러가 뭐 43,000달러죠. 3,000달러까지 떨어진다고 하면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여기에서 싸졌다 하고 못 살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금은 살 수가 있다. 그런 이런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인도가 조용히 금을 국내로 이렇게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량이 이제는 65%까지 늘렸고요. 인도가 이 금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거는 결코 이 무작위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다 준비다. 그래서 금은 가격이 아니라 주권에 관한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금 시세를 여러분들 시세 등락으로 한국은행을 비판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는 주권의 문제입니다. 왜냐 기축통화인 달러가 지금 계속 부채가 늘어나잖아요. 미국의 부채가. 그럼 그게 나중에 이제 그 빚을 못 갚아서 달러가 망해버리면 우리가 미국 국채만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제는 달러가 만약에 무너진다고 하면요 금을 들고 있는 순으로 아마 이게 화폐나 아니면 경제 규모나 신뢰도가 아마도 최후의 수단으로 이게 지켜질 텐데 그러면 금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래서 지금 뭐 인도 말고도 중국에서도 실제 금을 수입하는 양보다 한 13배 정도를 더 많이 수입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도 정말 지금 화폐 전쟁, 이 금을 통한 화폐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동쪽은 지금 계속 금을 쌓고 있고요. 서양, 이제 서쪽이죠. 런던이나 뭐 뉴욕 이런 데서는 계속 그냥 종이 금, 그러니까 ETF나 선물이나 이런 거를 인쇄만 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금고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금을 모아서 자국이 이제는 독립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의 지금 쭉 현황을 보면요. 자, 여기 나와 있죠. 인도의 중앙은행 RBI라고 합니다. 이게 25년 상반기 3월에서 9월 동안 64톤의 금을 영란은행과 국제결제은행 BIS로부터 본국으로 송환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이는 23년 3월 이후 총 274톤, 엄청 많네요. 274톤의 금을 회수한 것으로 1990년대 이후 가장 대규모의 금 이동 작전이다. 그래서 25년 9월 말 기준 인도의 총 금 보유량은 880톤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죠. 880톤에 달하며 이 중 575.8톤, 65.4%의 이게 국내에 보관되고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290.3톤은 여전히 영란은행과 BIS에 보관 중이며 13.99톤은 금 예치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자, 이렇게 지금 그래도 290톤이 남았네요. 나머지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금이 얼마나 적은지 알 수 있으시죠? 그래서 이러한 송환 작업은 특수 보안 항공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다층 보안 프로토콜과 보험 제공자, 보안 서비스 간의 광범위한 조율이 필요했다. 금은 뭄바이와 나그푸르의 이 RBI 금고에 보관되며 이들 시설은 생체 인식 접근 제어, 지진 모니터링, 이중 전력 시스템 등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인도의 금 보유량이 해외가 아닌 국내로 귀환시키려는 전략이 지금 강화되고 있죠. 여기 쭉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해외에 맡기던 금 외환 이런 자산을 자국 내로 회수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으면 인도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808톤 중에 578톤, 575톤 이 국내 금고에 보관하고요. 290.3톤은 영란은행에 여전히 보관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제결제은행 BIS에 예치된 금도 있다. 아까 13.99톤이라고 했죠. 그다음에 인도가 금을 국내로 가져오는 이유는 아까 이런 통제 때문에 제재에 당할까봐, 그리고 G7 국가들의 러시아, 아프간 금 보유 동결 이거를 그러니까 서방 제재가 현실화되면서 이거를 지금 피하기 위해서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직접 자기가 보유를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안전자산의 국내 보관을 강화하고 있다. 이거를 우리도 빨리빨리 해야 될 텐데 좀 걱정이거든요. 자, 금 매입 외환 보유 전략의 변화 이렇게 해서 23년 9개월간 인도의 중앙은행은 274톤의 금을 인도로 이송을 했고요.
그다음에 25년 기준 외환 보유액이 5,791억에서 8천억 달러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매입은 13.9%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인도의 BIS 예금 및 외환 구조의 변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쭉 이렇게 변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도의 결론은 뭐냐? 자국 내 실물 보관이 안전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중앙은행은 외부 자산운용사와 협력하며 언제든 국외 자산 회수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금 원자재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려는 전략이 강화되고 있고요. 금 보관은 1934년 인도의 중앙은행 법에 따라 국내 톨룸 금고에 수행을 한다, 보관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나와 있죠. 쭉 이렇게 인도가 갖고 있는 비율 있잖아요. 이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5% 차지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서방의 이 지금 돈결 그 금이나 아니면 달러 자산의 돈결 이런 거를 우려를 해서 우리도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독립하겠다. 서방이 만약에 제재를 하면 큰일 나니까 우리도 이제 자국에 이제 금을 보유를 하고 이제는 자립심을 더 키워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인베스코의 이 23년 조사에 따르면 85개의 국부펀드와 57개의 중앙은행 중 약 60%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 선례를 우려하고 있으며 68%가 자국 금고에 금을 보관하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20년 50%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점점 이제 자국산을 하고 있고 다국화가 시작되고 있죠. 한 중앙은행 관계자는 익명으로 우리는 런던에 금을 보관하고 있었지만 이제 안전한 자산으로 보관하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자국으로 이전을 했다고 밝혔다. 이제 다들 런던에서 자국으로 이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전략적 이점이 뭐냐? 금 송화는 여러 경제적 이점을 제공하는데요. 첫째, 해외 보관에 따르는 연간 보관료와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둘째, 국내 보유 비율 증가는 외환 보유의 구성을 개선하고 통화 변동성에 대한 해지 수단을 강화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인도의 중앙은행은 외환 보유액 중 금의 비중은 25년 3월 11.7%에서 9월 13.92%로 증가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셋째는 뭐냐? 국내 보관은 긴급 상황 시 즉각적인 적급성을 보장하며 국제 분쟁이나 제재 상황에서도 이게 중요하죠. 제재 상황에서도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서방에서 잘못한 거죠. 그걸 제재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스위프트 동결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걸 해버리면서 이제 진짜 다극화 시대가 열리고 있고요. 넷째, 이는 인도의 금융 주권과 경제 독립성을 강화하는 상징적 의미도 지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도는 동시에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줄이고 있으며 이는 달러 자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더 넓은 전략의 일환이다. 미국 재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인도가 점점 자립심을 키워가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대체 뭐 하고 있을까? 한국은행은 지금 보면 104.4톤을 그러니까 전체를 영란은행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이 보유 중인 금 104.4톤 약 11에서 13kg 금괴가 8,330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 전량을 영란은행에 보관하고 있다. 이전에는 국내에도 있었네요. 그다음에 뉴욕 연방은행, 뉴욕연준, 연방은행, 뉴욕연은, 그다음에 UBS 등 분산 보관했으나 글로벌 금시장의 중심지인 런던에 일원화함으로써 금 거래와 달러 환전의 용이성을 확보하고 금 대여를 통한 추가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 이렇게 했다. 하지만 인도를 믿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존 버나드가 이거 쿠팡에서 사잖아요. 여러분들도 쿠팡에서 존 버나드 링크로 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걸 샀는데 이거를 우리 집 금고에 넣어놓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넣어놓는 게 아니라 뭐 동네에 뭐 돈 많으신 이장님 아니면은 군수님 거기 집에다 맡겨 놓는 거예요. 잘 이렇게 군수님이 보관해준다 아니면 이장님이 보관해준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요새 이장님이 뭔가 돈이 모자라시나 봐. 요즘 점점 뭐 돈 빌리러 다닌다고 하던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불안하잖아요. 내 거 금이 이장님 금고에다가 내가 저장을 해놨는데 제대로 있는 건지 그걸 까볼 수도 없고 까보자고 하면 자꾸 막 뭐 보안상의 이유로 야 이거 좀 막 까탈스럽게 하고 내 거 금인데 내 거 금을 내가 이렇게 보자고 하는데 뭐 보안상 이유로 자주 안 해주고 뭐 3, 4년마다 한 번씩 오라는데 그리고 우리가 확인한 날짜는 33년 만에 처음으로 이거 지금 여기 나와 있죠. 23년 5월에 한국은행은 33년 만에 처음으로 영란은행을 방문해 금 실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했습니다. 33년 만에. 야, 이거 말이 됩니까? 33년 만에. 그래서 영란은행은 2010년 중반까지 보안상의 이유로 실사를 허용하지 않았으며, 이게 말이 됩니까? 보안상의 이유로 우리 이장님한테 맡겼는데 이장님이 거의 뭐 33년 동안 보안상의 이유로 안 보여주는 거예요. 내 금을. 내 금 보여달라 이렇게 했는데 안 보여주고 쭉 해서 이렇게 미뤄졌다가 한국은행 하는 직원들이 지정한 200개와 그다음에 현장에서 무작위로 선택한 5개 등 이 총 205개의 금괴죠. 대여분 제외한 뭐 보유분 3.05%를 점검했으며 일부 표기 오류를 제외하고는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일부 표기 오류도 이것도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금괴 하나에 대체 얼만데 일부 표기 오류가 됐다고.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오류가 있으면 안 되죠. 제대로 저장을 하고 있어야죠.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니까 저도 조금 황당하네요. 그래서 한은은 지금 이번 실사를 통해 금이 안전하게 보관돼 있고 BOE 그러니까 관리 시스템의 효율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골드바 표면에 기록된 관리 번호, 재련업자, 순도 정보를 장부와 비교하고 표면 긁힘, 실금 등 손상 여부를 통해 동시 점검했는데 모두 양호했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무게를 측정한 일부 30개의 골드바도 문제 없었다. 표본 중 현장에서 이미 지정한 골드바 5개도 보관 상태가 양호했다. 한은은 향후 BOE와 협의해 3, 4년 주기로 금 실사를 나설 방침이다. 이번에 3개의 골드바에 공장 소재지가 잘못 표기된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한은은 단순 오기로 바로잡기로 했다며 이처럼 사소한 관리상 오기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수년 주기로 확인할 필요성을 느꼈다. 야, 오기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기라고 하면은 그렇게 찌면 그냥 만약에 삐는 거를 다른 데서 이제 미국이 맡긴 거 아니면 인도가 맡긴 거를 가서 땜빵 채우면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 한국은행이 오면 그때 또 이제 104톤 모아서 보여주고 한국은행 가면 그거 다시 또 딴 데다 이렇게 해서 놔두고 그러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밑장 빼서 여기 돌려막고 여기 빼서 저기 돌려막고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거 아닌가. 저는 그게 의심스러워요. 왜냐 전체 이런 은행들이 다 와서 실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각각 은행들이 또 이제 보안상의 이유로 일정한 날짜를 잡아서 오니까 다 준비하고 보여주는데 과연 없을 리는 없죠. 그렇게 받은 게 많은데. 그래서 저는 그것도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금 보유량의 정체와 이 국제적 순위 하락 이것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에 2011년 40톤, 그다음에 12년에 30톤, 13년에 20톤을 구매해 총 90톤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11년, 12년, 13년에 이렇게 총 90톤. 야, 이때 좀 했네요. 이때 거의 다 한 거죠. 그래서 12년째 금 보유량을 지금 104.4톤을 유지하고 있다. 12년째 대체 13년이 다 돼가는 13년째 대체 뭐 했습니까 진짜. 이는 1998년 금모으기 운동으로 모은 약 3톤을 포함한 수치이다. 금모으기 운동 여러분들 다 하셔서 다 여기에 이렇게 주셨네요. 이 기간 동안 다른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금을 매입하면서 이게 중요하죠.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13년 동안 금을 매입하지 않는 동안 다른 중앙은행들은 적극적으로 금을 매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금 보유량의 순위는 2013년 세계 30위에 랭크되어 있었는데 24년에는 38위에서 41위로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외환 보유액 대비 금 비중은 약 1.7%에 불과해 일본의 7%, 그다음에 중국의 7%, 인도의 13.9%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것도 금을 그래서 많이 모아가야 된다. 여기 나와 있죠. 13년부터 22년까지 25년까지 금이 안 늘어났다니까. 외환 보유액 비율 대비해서도 늘어나지 않고 금 보유 순위도 이게 선진국 맞나요? 38위, 40위 이제는 아마 뒤처졌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게 과연 선진국이 맞는지 저는 의문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며 그래서 2013년 한국은행의 금 매입 중단은 국정감사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때 손실을 입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한은 총재를 금을 사랑한 총재라고 비꼬면서 국가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이렇게 질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뭐라고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행 이런 관계자들은 굳이 내가 욕
들어가면서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이러면서 지금까지 진짜 그것도 직무유기인데 이게 우리가 다 초래한 직무유기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대체 그동안 또 뭐 했을까? 금사라고 좀 감사해서 좀 갈구기나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놀았겠죠. 그래서 금은 지금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여기 나와 있죠. 2.8배나 올랐습니다. 근데 180% 수익, 평가 수익률. 근데 아직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오르는 동안에 아무것도 단 1kg도 금을 안 사고 있어서 지금 이게 충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25년 10월 국회 전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국은행이 금을 추가 매입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으나 이창용 하는 총재는 10월 달에요. 단기적으로 금 보유량을 늘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래서 한은은 금 보유량 확대에 신중한 이유는 다음같이 제시를 했는데요. 높은 가격 변동성이다. 그래서 금은 가격 등락이 안정적이지 못해서 좀 운영에 적합하지 않다. 그다음에 유동성 부족, 위기 시에 현금화하기 어렵다. 그다음에 수익성 결여, 금은 이자나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보관 비용이 발생한다. 달러 선호, 미국 국채 등 달러 자산이 금보다 유동성과 수익성이 우수하다. 야, 진짜 하나도 모르는 애들이네요. 하나도 몰라요. 이 국제 금융을 하나도 모르는 애들이 한국은행을 맡고 있으니 이게 나라가 잘 돌아갈 리가 있나.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진짜 이해를 못 하겠고요. 그래서 그러나 이창용 총재는 25년 10월 런던 귀금속 시장 협회 컨퍼런스에서 중장기 관점에서 금 추가 매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원화 환율 동향, 금 가격 추세 뭐 이런 거를 고려해 보겠다. 근데 중요한 거는 추가 매입을 해도 여기에 지금 런던 영란은행에 또 이렇게 보관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우리나라에서 보관을 해야지 이제 왜 안 할까? 저는 그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왜 지금 본국으로 송환 안 할까? 한국은행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25년 4월 코리아 중앙 데일리 여기에서 지금 보면 중앙일보죠. 여기에서 인터뷰에서 하는 관계자는 대량의 금을 국내에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금 대여에 대한 수익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그게 과연 중요할까? 그리고 한국은행은 향후 3, 4년 주기로 정기 실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게 좋은가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기술이 없어요. 여러분들 인도도 지금 자국으로 본국으로 금을 송환해서 자기가 보관해서 잘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인도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도 보관할 수 있는데 금고 만들어서 보관하면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런던 보관의 장점으로는 뭐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금 거래 허브로 하루에 2천만 온스의 금이 청산되는 유동성.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다음에 최첨단 보관 인프라와 전문 보안 시스템, 그다음에 특화된 보험사와 관세 처리 업체, 그다음에 즉각적인 거래 실행 가능성 등이 있다고 지금 반면에 국내 송환 시 보관 시설 확충, 그다음에 보안 강화, 거래 시 물리적 이동이 불편함 등이 단점으로 작용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통화 주권과 우리가 주권을 가지려면 우리가 뭐 이건 좀 논외긴 하지만 우리가 왜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자체 핵을 보유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왜 우리는 진짜 금융에서는 왜 자체 금을 보유하지 않으려고 하죠?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자체 금을 금융 안보를 위해서 자체 금을 보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다 영국한테 맡겨놓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진짜 영국한테 맡겨놓는 게 지금 이게 말이 되냐? 저는 걱정이 지금 많이 됩니다. 그래서 금이 지금 계속 재평가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영국 자체가 저는 지금 걱정이 돼요. 영국이 왜 그러냐면 22년 때 리즈 트러스 이 총리 있잖아요. 여자 총리가 들어오면서 대규모의 감세안을 발의를 하고 그다음에 길트채를 이렇게 했거든요. 발행을 했는데 이거 길트채 말아 먹었거든요. 30년물 국채이거든요. 영국에 이거 말아먹고 이 사람 며칠 만이죠. 지금 44일 만에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영국을 과연 믿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영국 자체의 이런 금융과 재정도 요즘 못 믿겠거든요. 왜냐 지금 보면 영국이 조용한 재정 붕괴를 겪고 있다고 이런 칼럼도 있습니다. 왜냐 지금 영국의 지금 부채가 2조 7천억 파운드, 이 GDP의 96%에 노출되었고요. 수익률은 미국과 그리스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국채 금리가 이제는 미국과 그리스보다 이게 이자가 높아요. 그래서 이자 금액만 저기 나와 있죠. 1,110억 파운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영국 정부는 지출의 12파운드 중 1파운드를 이자로, 야 엄청난 거죠. 이자로 이거를 내고 있다. 여러분들이 120만 원 벌면은요 거기서 10만 원을 이자로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1,200만 원 벌면은요 거기에 10만 원을 100만 원인가요?
100만 원을 이자로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엄청난 규모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큰일 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영국의 지금 30년 국채 수익률 있잖아요. 여기 차트 보시면요. 야, 엄청나지. 이게 언제적이에요. 98년 이후 최고치인 5.7%에 달했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2011년 이후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5%를 돌파했고요. 미국에서는 30년 만기 수익률이 5%에 근접했다. 그러니까 선진국 지금 국채가 다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어요. 얘네들 전부 다 파산하는 거 아닌가. 파산하면 진짜 금이 최고가 될 텐데 좀 걱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영국의 채권 시장이 붕괴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30년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간 거는 진짜 엄청난 일이자. 그래서 영국의 수익률은 불과 5년 전이 2020년 최저치보다 15배나 이렇게 높아진 거라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니까요. 영국의 재정 상황이 진짜 엄청나게 나쁘다. 이거 지금 보시면 지출은 팬데믹 기간 중 53%였던 GDP의 60%를 넘어설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쭉 나와 있죠. GDP의 이제는 6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GDP 대비 수익은 40% 미만으로 약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이건 영국 정부의 예측이다. 그러니까 점점 안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 결과 여기 나와 있죠. 영국은 엄청난 규모의 국가 부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2073년 영국의 국가 부채는 GDP 대비해서 27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는 GDP의 무려 21%에 달하는 적자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부채에 대한 이자만 해도 여러분들 GDP의 약 13%에 해당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재정 붕괴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도 이제 인플레이션도 또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인플레이션이 7월에 3.8%를 기록했으며 8월에는 4%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영국이 지금 인플레가 서서히 또 인플레이션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리 인하를 계속 하고 있어서 4%대까지도 낮췄다. 근데 이제는 더더욱 이제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과연 낮출 수가 있을까 그게 의심이 되고요. 그다음에 GDP 성장률도 이제는 점점 정체된 후에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거 봤을 때도 좀 많이 걱정이 많이 된다. 영국의 지금 경제 자체가 좋지 않고 그다음에 선진국 국채 뭐 일본도 그렇고요. 영국, 프랑스, 독일, 그다음에 미국조차도 이 30년 장기채 수익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만큼 위험성이 부도 위험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걱정이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금을 지금 모아 가야 되는 거고요. 금이 지금 뭐 연초 대비 이때는 3,500달러였는데 30% 올랐다고 하는데 지금 50% 가까이 올랐죠. 금이 진짜 지금도 계속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를 뚫었다가 지금 4,000달러 위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24년에 파산이 지금 2008년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이제 파산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영국은행에 손발이 묶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과 파산 위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래서 영국도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선진국 이런 경제 상황들도 안 좋아요. 다 이거 캐나다나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다 기축통화를 추구하는 이런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이 5월 한 달 동안만 해도 15차례 금리 인하를 해서 지금 계속 수익률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죠. 선진국채들이 얘네들 진짜 나중에 이러면서도 돈을 끊임없이 늘리고 있거든요. 이거 봤을 때 얘네들 부도 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대규모의 부도를 내버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걱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금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요, 여기 9월 달에 제가 캡처를 한 건데요. 그때 금 가격이 3,500달러였는데요. 4,400달러까지 올랐다가 지금 4,000달러 위에 있죠. 금 가격은 제가 봤을 때는 계속 갑니다.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기축통화에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과거에 뭐 이런 잣대로 들이대면 안 됩니다. 이제 기축통화가 과도기가 오기 때문에 금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모르면은 여러분들 저랑 대화가 안 되고요. 미리 준비한 사람들은 금을 모아 가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계 중앙은행들이 ETF를 모으는 게 아니라 실물 금을 모아가고 있고요. 실물 은을 좋아한다. 우리가 들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실물을 좋아한다. 이거를 여러분들 잘 이해해 보시면 왜 실물 투자가 맞는 것인지, 왜 더 좋은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부가세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달러는 이제는 기축통화로서 지위를 점점 잃고 있죠. 왜 그러냐? 미국 국채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미국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38조 달러를 넘어섰죠. 이제는 40조 달러까지 간다. 올해 말까지.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지금 계속 이제 다른 이런 여러 국가들이 미국 국채 달러를 줄이면서 금을 미친 듯이 지금 매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 지금 보유량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이제 다시 이제 금의 시대가 아마 이렇게 오지 않을까요? 금이 이제 40%, 50%, 60% 보유량이 이렇게 늘어나면 금의 시대가 올 겁니다. 금이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될 것이고요. 금이 이제 변동성이 훨씬 더 커질 겁니다. 왜냐 비트코인이 지고 금이 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인도가 지금 왜 본국으로 이렇게 금을 송환을 하겠어요. 다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때 중국의 이게 전승절 행사 때죠. 그때 상하이 협력기구 그때 회의 때 지금 인도의 모디 총리랑 그다음에 러시아 푸틴이랑 시진핑이랑 만나서 이렇게 거의 뭐 친한 이런 우애를 보여줬죠. 그래서 우애를 보여주면서 이게 다극화의 시작이구나 이거를 알 수 있었죠. 그래서 다극화가 시작되고 있고 거기에 인도가 이제 거기에 끼려고 하다 보니까 역시 금을 모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한국은행도 진짜 여러분들 빨리 이 금에 대해서 빨리 자각을 하고 빨리 금을 가져와야 돼요. 진짜 우리나라에 금이 하나도 없다는 게 한국은행이 금 1kg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게 정말 의아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자기가 금을 갖고 있어야지 왜 동네 이장님한테 왜 금을 맡기고 그거를 33년 만에 진짜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후로 3, 4년 만에 한 번씩 가서 금을 실사를 한다고 합니까? 왜 내 거를 내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우리 집에 금고 만들 수 있잖아요. 여력이 있는데 왜 안 만들고 단순히 뭐 이런 거래가 힘들다 이런 이유로 만들지 않는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금과 은 진짜 실제로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게 진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금과 은도 한번 실제로 금 제가 이게 한돈씩이거든. 한돈씩 제가 여유될 때 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금 한돈씩 사시면서 한번 실제로 보유를 해보셔라. 세계 중앙은행들은요 금 ETF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요 금 선물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금고를 만들어서 자기가 금고를 만들어서 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통화 주권, 진정한 경제 주권을 챙길 수 있는 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도도 금을 힘들지만 가져오고 있다는 걸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빨리빨리 이거를 이해하셨으면 금을 새로 사더라도 국내에서 보관을 하고요. 영국에 있는 금, 영국 지금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은행 금을 어떻게 팔아먹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금을 빨리 본국으로 송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조금 주장을 해봅니다. 제 주장이 뭐 이렇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저도 한번 얘기해 본다는 거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 쿠팡 링크도 한 번씩 여러분들 해주시면 클릭해 주셔서 아무거나 사주시면 저한테 후원이 되니까 그리고 오히려 뭐 금 사주셔도 되고 제가 올려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주시면 도움이 되니까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